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모닝브리핑입니다. 이 시각 현재 미국 증시 흐름 핀비지닷컴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 초반 흐름인데요. 3대 지수 약세를 보이고 있죠.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1.37% 하락 중에 있습니다. 물론 장 마감까지는 상당히 좀 남아 있습니다만, 네, 오늘 보게 되면은 이 반도체 주식들의 약세, 그리고 이 차익 실현이 강력한 수혜 판매 데이터와 그다음에 은행 실적도 상당히 좋았죠. 네, 이걸 이제 가린 가운데 기술주 위주로 시장을 좀 끌어내리고 있는, 끌어내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S&P 500 지수, S&P 500 매물 한번 보시죠. 네, 이 시각 현재 아직 장 마감까지는 한 3, 4시간 정도 남아 있습니다. 미리 한번 오늘 시장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한번 파악을 좀 하는 겁니다. 일단 기술주 시총 1위 종목 엔비디아가 2%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 브로드컴 5% 넘는 조정이 큰 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반도체 주식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 시각 현재 약보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AMD나 인텔 등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주도 약세를 보이고 있죠. AI 소프트웨어, 오라클이랄지 팔란티어 역시 약세고요. 아마존, 테슬라, 구글, 메타. 그러니까 대표적인 M7 종목군들, 기술주들이 약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웰스파고, 시티,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호실적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연이자 상한율, 10% 상한율, 이 부분이 이제 계속 발목을 좀 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매기의 흐름은 에너지 관련주 위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부각되면서 에너지 관련주, 그 다음에 방산주, 로키드 마틴이랄지 노스롭 이런 종목군들, 그 다음에 기계, 오늘은 디어드라는 종목이 이 시각 현재 상승을 보이고 있고 유틸리티랄지 원자재 이런 종목군들이 이 시각 현재 좀 선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제 흐름 한번 볼까요? 자, 엔비디아가 2%대 하락세. 물론 종가는 지금 주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점을 꼭 감안하십시오. 엔비디아 애플 1%대. 좀 약세죠. 차트랑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랑 함께 보게면요. 지금 나스닥 지수 차트는 이런 모습이래요. 살짝 지금 이동평균선 20일, 5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23,280, 260포인트 정도 되는데, 자, 엔비디아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계속 좀 조정을 좀 보이고 있죠. 애플 역시 조정 중에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1.69% 하락 중에 있고요. 구글 알파벳 상대적으로 가장 견고한 흐름입니다. 브로드컴 5% 넘는 하락세. 테슬라도 오늘장 2.5%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2.24%,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역시 단기적으로 이제 우울선을 좀 훼손한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소 선방하였죠. 자, 뉴욕 증시 한번 흐름 보겠습니다. TSMC ADR 주가 1.4%, 오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상당히 좀 중요하죠. 1할 1일할지 전반적 약세. 존슨앤존슨, 그 다음에 엑슨모빌. 최근 엑슨모빌 주가는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 관련주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이제 국내 시장 좀 연관을 좀 지을 수밖에 없겠죠. 엑슨모빌, 쉐보론, 동반 상승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장 한번 잠깐 보시죠. 제미나이를 통해서
오늘 시장 약세인 흐름 보면요. 이벤트 리스크 회피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 네, 오늘 발표 예정이죠. 네. TSMC 실적과 미국의 소매 판매는 상당히 견조하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 지수 일단 팔고 보자 리스크 오프 태도를 좀 취했다. 그다음에 금융주 굴욕과 시티그룹의 충격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 발언에 대해 네, 시티그룹 등 주요 은행에 대한 4분기 실적 가이던스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작용했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이에 따라 국제 유가 관련주들은 유가 관련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이란, 뭐 그린란드 네, 이런 부분이 네, 시장 오늘장 약세를 보이고 있고 AI 반도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네, 기술적 1월 초 랠리에 따른 기술적 과열 회수 과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금융주에 대해서는 규제 공포, 네. 그리고 에너지 원자재 같은 경우는 엑스모빌, 쉐브론 등 네, 에너지 대장주가 네, 시장 하락을 좀 방어하고 있고 그 이유는 네, 진학적 리스크, 이란 이슈에 인한 유가 상승과 트럼프의 에너지 패권 정책 기대감 네, 이런 부분이 네,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방산 산업재 역시 트럼프 트레이드로 좀 작용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아무래도 오늘 TSMC 실적이 네, 우리 증시에도 상당히 영향을 좀 줄 수 있다는 점, 네, 그 점을 좀 감안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증시 한번 가보시죠. 네, 국내 증시는 먼저 한번 수급부터 한번 보시죠. 네, 수급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9일 연속 상승, 네, 1월 들어서 9일 연속 상승에 아주 기염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4,723.10포인트. 반면에 이제 코스닥 지수는 네, 최근 뭐 1월 초 1월 2일과 5일 정도 이틀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좀 쉬어가고 있죠. 942.18포인트. 수급 동향을 보더라도 외국인들은 계속 현물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상당히 오후에 좀 변동성을 키우죠. 네, 오후에 변동성을 좀 키웁니다. 지수를 보게 되면요. 어제장도 실제 그랬거든요. 어제장도 한 오후 들어와서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줄이면서 네, 반등을 막 시도하려고 하는 네, 그런 이제 흐름이 좀 나왔죠. 이때 보게 되면 한번 이제 움찔하고 이때 이제 선물 매수가 매도폭이 급격하게 외국인 선물 매도폭이 좀 급격히 줄었죠. 막판엔 또 다시 784억입니다만 기간이 이제 적극적으로 좀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날짜가 좀 틀렸죠? 다시요. 네. 요걸 네, 다시 해봐야겠는데. 네. 일자별 흐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죠? 보면요. 기간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는 거죠.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기관 어느 한쪽이 사줘야 코스닥이 오르는 흐름이죠. 그러니까 이 패턴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기관이 순매도로 전환했을 때 외국인이 현물을 사주거나 선물을 사주든지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 양매도 나오고 선물까지 외국인 선물 순매도까지 나오면서 개인만 사준다. 네, 그 시점에 또 시장 조정 단기 조정 국면으로 볼 수 있겠죠. 코스닥은 지금 뭐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네,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급 주체 종목분들 한번 보죠.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자, 요걸 한번 보시죠. 먼저 자, 16일 내일자 모닝 브리핑은 쉽니다. 시가총액 또 흐름 보게 되면 네, 1월 14일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스,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이런 종목들이 올랐고 그 다음에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 삼성물산도 지금 지주회사 하면서 원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주회사도 잘 가죠. 최근에 하나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하나 이제 자회사들 상승 그리고 이제 하나 인적 분할 이슈까지 나오면서 하나가 급등했고 HD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HD 현대도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두산도 좋았고요. 삼성물산, 지주다 흐름이 좋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알테오젠,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에이벨바이오, 그러니까 바이오, 2차 전지 등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약세죠. 로봇주 일부 흐름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좀 뭐 어지럽죠. 코스닥 시장은 요건 이제 하루 전 겁니다. 그러니까 1월 13일자 거 보게 되면 어제와 달리 삼성전자가 약세를 보였죠. 이때는요. 네, 현재차는 급등했었고 코스닥도 변동성이 잦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어제 수급 흐름을 보자면 어제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외국인이 무려 1763억치나 순매수를 했습니다. 기관도 순매수했죠. 기관 외국인 양매수 들어왔죠. 그다음에 삼성전자를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 보였어요. 네, 삼성전자 주가 14만 300원으로 상승을 보였습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외국인은 연속 매도를 보이는 반면에 기관과 개인이 순매수 보이고 있죠. 특히 이제 금융투자 위주로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각 현재 이제 미국의 반도체줄 약세가 또 오늘자 그리고 이제 TSMC 실적이 미치는 영향 이 부분까지 꼼꼼히 따져야 되겠고 일단 외국인들은 두산 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한전기술 현대건설 다 원전 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집중적으로 좀 순매수를 했고 기관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뭐 두산, 현대차, 효성중공업 등을 순매수했죠. 그럼 뭐 순매도는 어떤 거 있겠습니까? 전일 크게 올랐던 뭐 현대차 오늘 외국인을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외국인이 순매도, 그 다음에 현대차 그룹주 현대모비스랄지 이런 종목군들 오늘 급등한 하나 급등 인적 분할로 급등을 틈타서 외국인들이 팔았죠. 기관은 조선주 하나오션,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조선주를 매도를 좀 했습니다. 하이브로는 호재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관들 매도에 타깃이 됐군요. 자, 코스닥 시장 보시죠. 자, 전반적으로 지금 순매도 보게 되면 에코프로나 로봇 관련주 바이오 다 끼어 있죠. 기관은 바이오 쪽으로 순매도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알테오젠, 알지노믹스, 펩트론 등 순매도 보였습니다. 순매수는 외국인은 ABL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등을 순매수했어요. 기관은 파마 리서치,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을 순매수했습니다. 어지럽죠. 어지럽습니다. 자, 챗GPT는 어떻게 시장을 좀 보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코스피는 왜 계속 오르나 여기 한번 보시죠. 코스피 기관이 대형주로 지수를 방어한 날이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의 리스크오프에 직격탄을 맞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1월 14일 날 수급이 말하는 핵심 구조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대형주 중심의 순매도 코스닥에서는 고베타 바이오 2차전지 로봇 등을 순매도했다. 기관은 이제 프로그램 매수 그 다음에 금융투자가 이제 순매수로 보이고 있죠. 코스피에서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시총 상위 종목으로 지수를 방어했고 일부 정책 인프라, 원전 전력기기를 좀 선호하는 그런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 조합이면 이제 코스피 지수는 버티거나 상승하는 반면에 코스닥 성장 유동성에 민감한 쪽은 하락을 보인다라고 평을 내렸습니다. 환율은 지금 아주 좀 곤혹스럽죠.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 장중에 또 계속 좀 오름세를 좀 보였는데 일단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 후반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손과 변동성 부담이 좀 커지기 때문에 코스닥 고베타 종목을 좀 먼저 줄이는 경향이 좀 있다. 코스피는 왜 계속 오르냐? 지수 방어의 엔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기관의 프로그램 매수다. 이렇게 좀 평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장 기관의 순매수 종목군들 지수 핵심 종목에 많이 포진되어 있다 이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등등 이런 종목군들. 이건 이제 시장 기관 입장에서 시장을 낙관해서 공격적인 매수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실제로 흔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기관이 좀 흡수하면서 지수 하방을 좀 방어하는 패턴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코스피 순매수, 순매도 동시 발생할 경우에는 전체 비중 축소에 좀 순환매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좀 평가를 내리고 있고, 여하튼간에 외국인은 한국 전체 베타를 좀 줄이면서 대형주주의 좀 순매도가 나왔고, 반면에 이제 미국 시장과 좀 연관지어서 정책 인프라 성격이 좀 강한 원전 전력기기를 어제 순매수했습니다. 하루가 달라져요, 하루하루. 코스닥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고베타, 테마, 이천지 로봇바이오 소부장 매도세가 나왔어요. 특히 바이오 쪽 위주의 기관들 순매도가 좀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결국은 두 가지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는 미국에서 센 업종. 근데 미국도 지금 기술주가 혼조스럽지 않습니까? 그나마 이제 잘 버티는 건 반도체 쪽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인프라 쪽, 원전, 방산, 원자재, 그 다음에 국제 유가 이런 쪽은 유지가 좀 잘 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어제 우리 시장에서 조선 방산 원전 제외하고 이쪽은 차익 매물이 상당 부분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오면서 이제 이 물량이 다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로 몰렸고 그 다음에 원전과 이제 그 전력기기 쪽으로 좀 몰린 거죠. 증권은행 같은 경우는 이런 쪽으로 좀 어제 좀 약간 괜찮았습니다. 그다음에 바이오 헬스케어는 삼성바이오는 지수 방어 성격을 좀 띄었고 나머지 이제 코스닥의 알테오제나 ABL, 리가캠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현재 미국 증시가 약세, 이제 오늘 이제 약세로 만약에 마무리가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투자 심리가 살짝 좀 위축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도 나오네요. 지금 엔비디아 관련해서도 엔비디아 중국 정부 H200 수입 프로 소식에 약세를 좀 보이고 있다. 이런 기사 내용도 나오고 있죠. 일단 기술주 자체가 약하니까 아무래도 오늘장도 미국 시장 흐름, 그 다음에 환율, 외국인 선물 이 세 개에 따라서 다소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간에 근데 오를 때 따라가면, 그러니까 신고가 패턴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그림을 좀 그리자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이제 신고가 뚫고 지금 이런 흐름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하나 같은 경우는 신고가가 이렇게 됐다면 여기서 돌파시키면서 호재를 내놓으니까 20몇 번 급등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패턴상 지금 이미 신고가 돌파하고 횡보하는 추세보다는 신고가를 지금 돌파하려고 하는 패턴, 돌파하고 있는 패턴, 그런 쪽으로는 단기 매매가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도 그런 패턴이었고 그런 종목들 꽤 있죠. 그런 걸 좀 잘 파악해야겠고, 아직 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완전 신고가 패턴을 돌파한 건 아닙니다. 돌파하면 이제 더 가겠죠. 근데 돌파 못하면 또 주춤할 수 있는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리스크오프 장세에 그죠. 지수를 사지 말고 수급이 확인된 종목에서 짧게 대응하는 게 낫다. 쉽지 않다는 얘기죠. 만만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짧게 이 대응이 쉽지가 않죠. 그런 점을 좀 잘 감안하시면서 오늘장도
잘 좀 대응을 하시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뭐 지수는 연 이제 9일 연속 상승 그리고 표면상 좋아 보이는데 그 안에서 실전 대응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어지럽죠. 그러나 또 조정이 단기적인 어떤 충격이 나오거나 조정이 나오게 되면 기회가 되는 거고 이 순환매의 흐름을 잘 따져보면서 대응 전략을 펼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성투하시고요.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꼭 누르시고요. 고맙습니다.